자, B70 의미 아닌 정수 4개니까 기본 세팅이고요. 그때 1, 2, 3 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니까 1, 2, 3 넣어보면 차이가 2 이상 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x4는 12, x가 제일 큰 값일 거거든. 그럼 제일 큰 애가 12 이하다. 그럼 제일 작은 애는 몇 이상이다 라고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0 이상. 의미하는 점수니까 x1은 0 이상이고요. 나 조건에 의하여 x4는 12 이하. 이렇게 되면 나라는 표본 공간은 나 조건 만족하는 의미하는 점수를 표본 공간으로 둘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네.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습득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함수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근데 어떻게 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공을 나열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예를 들면 x1, x2, x3, 4 얘네들 공으로 생각해 볼게. 아마 이 문제는 이발상이 제일 편할 거거든요. 이게 아마 그 수특 변형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x1, x2, x3, x4. 자, 왼쪽으로부터 몇 번째 공이냐에 따라서 얘네가 가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1대1 해보면은 x2는 크거나 같다 x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웃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첫 번째라고 둔다면 얘는 두 번째니까 몇 차이 나는 거야? 1 차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2 이상 차이 나게 하려면 이 사이에 공을 하나를 끼워 넣어주면 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만약에 뭐 3이었어?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뭐야?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여기 3, 4 이렇게 되는 거. 그럼 2 이상 만족하죠?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그럼 총 12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얘가 0으로 합시다. 0부터 12까지면 총 몇 개인 거야? 0부터 12면 13개. 13개 공을 나열한다고 생각할게요. 그 중에 얘네를 먼저 바닥에 깔아놓은 거야. 자, 몇 개 깔아놨죠, 지금 내가? 7개 깔아놨네요. 그럼 13개, 7개는 몇 개 남았어? 6개. 공 6개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1로 나열하겠다. 제일 앞에 있는 애를 0으로 두고 제일 뒤에 있는 애를 12로 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에 끼워 넣을 수 있나 생각해보면 x1 앞에 끼워 넣을 수 있고요. x1, x2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게 얘네끼리는 구분하지 구분할 필요가 없죠. 구분 안 하면 되고요. x2, x3 사이에 그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고, 이 발상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x1, x2, x3, x4 사이사이에 내가 뭔가를 끼워 넣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일단 공을 하나씩은 넣고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개가 남았다? 3개 아니야. 6개가 남았다. 6개가 남았다. 그래서 공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나열을 했을 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공 길이는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분 안 하면 되고요. 구분해야 한다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기 때문에 구분 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접시 몇 개? 5개에 몇 개의 사탕을 6개 사탕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몇 H면? 5H 6 하면 몇 H일까? 뭐라고? 계산을 한 거야 이거를? 벌써? 10C 4 이렇게 되네요. 4, 3, 2분의 10, 9, 8, 7이니까 210 해서 답이 1번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되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희가요 요 그림만 하나 그려놔 볼까요? 일단 이 그림이 의미가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x 1, 2, 3, 4 사이에 끼워 넣겠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는 숫자가 0이 되는 거고요. 제일 뒤에 있는 수가 가지는 값이 12가 된다. 그래서 총 13개의 공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13개의 공을 나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2번은 아까 이거 혜인이가 지금 했던 건가? 네.
72번은 합이 짝수라 그랬어요. 합이 짝수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가 있죠? 홀홀짝 또는 짝짝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못하겠으면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내가 홀짝을 정하고로 갈게요. 홀짝을 정하고 and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래서 홀짝이 이제 짝짝짝인 경우도 있을 건가요? 이렇게. 아니면 짝짝 한 다음에 아니 짝 홀홀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일단 짝짝짝은 구하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우리 기감수 함수로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A, B, C가 2, 4, 6, 8에서 몇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14까지 여기 몇 개예요? 7개죠? 1부터 14가 14개. 그 절반이 짝수일 테니까. 그럼 얘는 바로 그냥 계산이 가능할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7H 3 0H 정해주면 되겠죠? 계산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짝홀홀이 문제네. 짝홀홀 이게 문제예요. 짝홀홀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떻게 아까 생각을 했었냐면은 누가 짝수를 할지를 안 정하고 그러니까 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1, 3, 5, 7, 9 땡땡땡에서 15까지 얘네가 홀수를 자유롭게 3개를 선택을 해. 이거 골라. 그런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만 1을 증가시켜서 4 이렇게 하면 짝수됐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을 증가시킬 때 15를 골랐으면 얘는 1을 증가시키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얘만 따로 처리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혜인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다고 알려줬냐면은 그냥 어쨌든 이 원리 자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서로는 7개주,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르겠다. 근데 여기서 결국은 짝홀홀이면은 그냥 짝수 하나를 골라. 그리고 홀수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 그러면 이제 자동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 3, 3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3 2개를 누가 골랐다고 생각하면 돼. A가 고르고 얘를 누가 골랐다? C가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5 나오고 15 나오고 11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누가 고른 거고?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짝수 하나 골라야 되죠? 짝수가 총 몇 개가 있는데 가능한 게? 7개. 7개 중 몇 개 골라주고? 1개. and 누구를 골랐든 상관없어요. 홀수는 중복해서 골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다른 몇 개 홀수 중? 8개 홀수 중. 왜냐면 16까지가 절반이 딱 15까지 해서 홀수 8개 나오죠. 그 중에 중복하고 해서 몇 개? 2개 골라주면 자동 결정. 이렇게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자동 결정했는지 보여줄까? A, B, C 이렇게 있고요. 1, 2, 3, 4, 5, 6 해서 15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홀수 하나, 홀수도 그냥 짝수 하나 아무거나 골라. 여기 써있는 거 중에 골라. 뭐 볼까? 예를 들면 4가 골라지고 그래서 홀수 2개 중복 허용해서 다른 거 2개 골라도 되고 같은 거 2개 골라도 되고 골라. 1, 3 그러면 어차피 대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 결정이야. 이거 누가 골랐다고 생각하면 돼? A. 이건 누가 골랐다? 이건 누가 골랐다? C. 만약 이렇게 골랐다면 이거 누가 고른 거야? A랑 B. 얘는 이렇게 자동 결정이 되는 거야.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건 발상을 경험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한 편이니까. 자, 그 다음 또 종목조합 질문. 빈칸은 같이 보게. 빈칸 제외하고 질문. 게임 없어? 한번 다시 열심히 질문에 들어보고 풀어봐. 좀 많은데. 좀 많아?
90? 승현아 90 풀었니? 아니요? 90 같이 한번 볼까? 봅시다. 얼마 안 됐네요. 2406이에요. 자, x는 원소가 1, 2, 3, 4, 5 5개가 들어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라고 정의가 되겠네요. 정의역이자 공역인 거죠, 저 x가. 자, 그때 f135는 홀수다니까요. 곱한 개 홀수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전부 다 홀수다, 셋 다 홀수다. 그러니까 135는 홀수 135만 지들끼리 골라야만 한다라고 했고요. 짝수 2, 4 두 개가 있는데 짝수 2, 4는 홀 고를지 짝 고를지는 상관없어요. 홀짝 뭘 고를지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누가 고른 게 더 커야만 한다. 4가 고른 게 커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야, 135가 고른 거는 누가 큰 거 골라야 돼? 135 중 누가 더 큰 거 골랐어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135는요 홀수를 고른다라고만 했지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이런 조건은 없는 거야. 자유롭게 홀수를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치역 원소가 3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치역 원소를 정하고 그 다음 135와 24가 선택할 걸 고르고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치역 원소를 고르고 누가 누구 선택하냐를 대응이라고 부르거든. 대응을 정하고 이렇게 곱셈권으로 해석을 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다음부터 할게요. 치역 원소. 치역 원소 3개라 그랬으니까 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 53.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5개 중에 3개를 골라야만 하는데요. 5개 중 3개를 어떻게 고르든 쟤네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하는 순간 바로 틀린 거야. 달라요. 왜냐면 3개를 짝수 2개, 홀수 하나 골랐을 때랑 홀수 3개 골랐을 때랑 달라요. 왜냐면 저 가조건 때문에 달라져요. 가조건 때문에. 예,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곱사건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수용도 구조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처음 얘기했더니. 네. 그러면 어떻게, 왜 다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 경험을 좀 많이 쌓으면 왜 다른지 아까 내가 말했죠? 왜 다르냐? 가 때문에. 가 때문에. 왜냐면 얘네가 홀수만 골라야 되는데 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거거든.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숫자 3개 중에 그냥 큰 거를 얘가 골라야 된다기 때문에 그 숫자 3개가 135였든 124였든 뭐 123이었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가족권 때문에 달라진다는 걸 너는 파악을 해야 해.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수용도 구조를 나눌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가 3개일 때, 홀수가 2개일 때, 홀수가 1개일 때, 홀수가 0개일 때. 근데 0개일 때는 생각해보면 안 돼요. 왜 짝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짝수 3개는 못 고르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것까지 체크를 하면 덜 빼먹겠죠? 그래서 나는 치역 원소를 정하고 AND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였잖아. 얘를 또 곱사건으로 또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면 홀수의 개수를 정하고 홀수 개수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원소를 정하고 그 다음 대응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얘를 지금 이렇게 2개 곱사건으로 또 분해를 한 거야. 자, 그러면 홀수의 개수 경우의 수 아까 뭐뭐 있었죠? 제일 많은 몇 개? 3개. 그 다음 여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때 뭐야 이거 취소 선임이 이때 보셨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수용도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수용도 구조 판단을 해야 돼. 자, 홀수의 개수가 3개래요. 자, 원소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 몇이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대응시킬 때는요 그냥 이건 바로 계산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계산을 할게. 자, F135 아무렇게나 막 고르면 되죠? 그리고 F24 그냥 얘네 나는 이렇게 대응도 한 번에 못하겠네. 이거 대응 한 번에 못하겠으니까 F24 먼저 해요. 왜 F2, F4를 먼저 하냐면 자, 얘네가 홀수를 고르다 보면 제일 극단적으로 고르면 하나에 다 몰릴 수 있어. 홀수 하나에. 그리고 얘는 홀수 3개 골고루 분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얘 경우의 수가 달라져야 돼. 왜냐? 내가 선택한 3개 원소 3개 골랐죠?
선택 안 되는 애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문이야. 1, 3, 5, 1, 2, 3, 4, 5 있는데 1, 이렇게 고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골라졌어 안 골라졌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 홀수들이 누구를 어떻게 홀수를 골랐냐에 따라서 수영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판단을 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24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F24가 고르는 건 무조건 몇 개일까요? 무조건 2개니까 얘를 먼저 정해주면 그 다음에 F135를 구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희망사항이. 실제로 얘하고 얘 한 거랑 얘하고 얘 한 거랑 누가 더 편할지 난 몰라. 그냥 느낌이야. 뭐 이렇지 않을까?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계산하면 다 나와 어쨌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135가 원소로 골라졌을 때인 거죠. 자 F24 얘네는 대소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더 무조건 큰 값? 4가 큰 값이니까요. 그러면 원소 지금 135 3개 골라놨지.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2개를 고르면 자동으로 큰 건 누가? 4. 작은 건 누가? 2가 자동 결정이 되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와씨 여기 봐봐. 이 뒤쪽에 많지 않은데 이거 몇 번이야? 28번인데 아 지금 28번을 키우라지?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경우에 쓰는 몇이면? 몰라. 근데 어떤 2개를 골랐다? 1, 4, 5에서 F2, F4 이렇게 했든 F2, F4 이렇게 했든 F2, F4 이렇게 했든 얘네가 홀수를 고르면서 남는 게 없도록 해주는 건 똑같단 말이야. 아 그럼 수용도 구조가 똑같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애매하다?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골랐을 때 따로따로 하면 돼. 계산만 조금 길어지면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1, 3으로 골랐다고 그냥 갈게요. 이렇게 골랐다고 할게. 자 그럼 이제 1, 3, 5의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홀수를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정해라. 그럼 얘가 몇 가지 중 하나, 얘도 몇 가지 중 하나, 얘가 몇 가지 중 하나,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안 고른 것만 다 빼버리면 될까? 뭐 안 고른 거 다 빼버리면 돼. 5는 적어도 몇 번은 골라줘야 되니까 적어도 한 번은 골라줘야 되니까 한 번도 안 골라진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6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 대응을? 3의 3승에서 여기만 고른 거니까 2의 3승. 하나로만 다 몰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골고루 획득된 것도 있고 뭐 다 포함이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몇에 몇 세? 2의 3.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렵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지금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 자 일단 원소를 고를게요. 취업 원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홀수는 몇 개만 고르기로 했어? 2개. 그럼 어떻게 고를까? 32 해주고 3개 중에 1, 3, 5 3개 중에 2개 골라주고 그리고 짝수 1개. 얘도 누굴 1, 3 골랐든 1, 5 골랐든 3, 5 골랐든 짝수 중 하나 고른 경우에서 항상 몇시 몇으로 일정하니까 20을 일정하니까 수용도 구조가 똑같은 거야. 이따 바로 곱하기를 가야죠. 곱하기를 가야지. 네. 자 그러면 고정할게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1, 2, 3, 4, 5가 1, 2, 3, 4, 5에서 내가 홀수를요 홀수 2개니까 이렇게 골랐다고 칠게요. 1, 2, 3 이렇게. 자 그러면 F24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 F2, F4가 누구 골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F24가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러면 135가 1, 3 중 하나를 고르는데 누구 안 고른 것만 빼면 돼. 3 안 고른 것만 빼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러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안 돼. 다 안 돼. 135는 누구를 골라줄 수 없기 때문에 짝수를 골라줄 수 없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나는 문제의 프로비전을 몰랐어. 지금 해보고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24가 누구를 2개 고르는 건 안 되는구나. 홀수 2개 고르는 건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 자 홀수 2개 고르는 거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홀수 하나랑 짝수 하나 골라서 이제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큰 건 무조건 누가 고른 것이다. 4가 고른 거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홀수 2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짝수 1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짝수 하나밖에 안 골라도 되겠지? 몇 개 중 몇 개? 2개 중 하나. 그래서 이 C에서 이렇게로 일단 고정할게요. 이 C. 자, 그 다음 이제 1, 3, 5가 자유롭게 1, 3 2개를 고르는데 그러면 일단 몇에 몇 세?
아 2의 3. 2의 3 조심조심. 두 가지 해서 2의 3승인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안 골라진 경우만 3을 안 고른 경우만 빼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간 경우? 1로 간 경우밖에 없네요. 2는 못 고르니까 어차피. 그러면 몇에서 몇을 빼주면 되죠? 2의 3승에서 1을 3승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얘는요. 일단 홀수 3개 중에 몇 개 고르고 하나 고르고 짝수 몇 개 중? 2개 중 몇 개 고르고 2개 고르고 그럼 내가 이거를 2, 3, 4 이렇게 골랐다고 칠까요? 이렇게 따로 칠게. 자, 그러면 일단 1, 4, 5는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 결정이야.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되네. 이거밖에 안 되네. 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2, 4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정하는 순간 4를 선택 못하게 돼버리니까 치역 원소가 3개다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무조건 누구를 골라야만 하는 거야? 2, 4 이렇게 골라줘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 F가 F4에 대응 몇 가지? 한 가지. 1, 3, 5에 대응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 대응이 몇 가지? F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저희 답으로 확인해봐야겠네요. 확인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은 1, 3 이거는 27에다가 8을 빼니까 10, 9, 우리가 57 이렇게 되고요. 저희 친구 계산해볼까요? 3, 2, 6, 6이 12에다가 7, 84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3, 1, 1이니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먼저 더하면 60 이렇게 되겠죠? 얘 더하면 답이 144. 이거 푼 사람 손 아무도 못 풀었나요? 이 답 맞는지 확인해 줄래? 이거 이 90번. 6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다 객관식이었구나. 자, 얘 같은 경우는 나 이 과정을 너네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뭐 치역 3개니까 누굴 먼저 처리할까 하다가 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할 수도 있고 얘를 정하고 나머지 할 수도 있고 얘를 정하고 나머지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맘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이거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먼저 해도 상관은 없고요. 뭘 하든 지금 다 복잡할 것 같은 세팅이라서 아마 뭐 하나 한다고 편해질 것 같진 않나요? 그래서 나는 치역 원소를 정하고 and 그다음 1, 2, 3, 4, 5를 각각의 원소에 대응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역 원소를 어떻게 골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경우의 수가 다를 것 같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누구의 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수용도의 구조가 다르다. 왜 다르지? 왜 다르지? 하고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달라진 원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달라졌는지 봤더니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 때문에 달라져요. 그 선택된 치역 원소 3개가 홀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달라져버리거든요. 얘는 무조건 32도 똑같아요. 3개 중에 공시 정하면 32도 똑같거든.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문제네. 그래서 나는 홀수의 개수로 경우를 나눈 거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치역 원소 정하고 해서 53 곱하기 하려고 했는데 수용도 구조 달라서 53 곱하기 고별 법칙을 못 써. 그래서 무슨 법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왜 달라졌나 봤더니 홀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네. 그럼 홀수의 개수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소를 선택하고 하면 홀수가 3개인 이 케이스 안에서는 전부 다 대응하는 원소가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홀수가 2개인 어떻게 골랐든 2개가 되도록 어떻게 골랐든 대응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하고 붙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3, 2, 1 원소 선택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할 때는 가를 먼저 해야 되고 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난 누구를 먼저 했어요? 나를 먼저 했어요. 나를 먼저 한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가를 먼저 해도 될 수도 있어. 나는 나를 먼저 했고요. 가를 나중에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나 조건을 처리하고 가 조건을 처리하고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너희가 중요한 거 봐봐. 얘들아, 이거를 한 번에 떠올릴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아니 갑자기 홀수, 개수랑 원소로 왜 정해? 라고 할 말이 없어. 왜 정해? 라고 해설을 보면 갑자기 이걸로 나누거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 이렇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나눴다고?
홀수 개수에 따라서 수용될 수 있는 맞아요. 나는 다를 먼저 하려고 했어. 치역에서 정하고 그다음 대응해야지 했는데 뭐야? 내 희망사항은 이거였어. 어떻게 꼬르든 대응하는 경우에서 어떤 다 같다. 그럼 내가 무슨 법칙? 하는 게 내 희망사항이었다. 근데 달랐지. 그래서 얘를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왜 이런 사건들의 곱사건을 해석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 과정은 너희가 직접 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한 거지. 이거 연계, 반대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지. 이 원소 선택 정확히 써줄게. 필기할 거니까 원소 선택 앤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죠. 자, 이거 너희가 한번 요렇게만 딱 쓰고 넘어갈 거야. 네. 네. 저는 다른 방법을 했어? 네. 그러면 너는 가를 먼저 했니? 전 나를 나를 먼저 했어? 나는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가를 먼저 했을 것 같거든. F135가 고른 게 홀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 저는 나를 먼저 한 이유가 나는 그 개수가 고정이 되잖아요. 사실이? 다른 숫자로.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에 몰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니까 저는 두 개로 고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F24가 근데 뭐가 골라졌냐에 따라서 가가 달라지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홀수밖에 못 고르는데 홀수가 2랑 4가 홀수를 두 개 다 홀수였느냐, 하나가 홀수였느냐, 둘 다 짝수였느냐, 이렇게가 수용도 구조가 다를 거야. 그걸 따로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나는 그럼 이렇게 안 푼다면 가를 나는 먼저 하고 싶었거든. 이게 1옵션, 가를 먼저 하는 게 1옵션이었고 그게 안 된다면 좀 이거 좀 선 넘네 했으면 나는 그거 버리고 가로 갔을 거야. 가로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1, 3과 홀수를 어떻게 골랐냐에 따라서 얘네가 고른 애가 하나가 다 몰렸으면 치역 원소가 3개가 돼야 되니까 얘네가 다른 걸 잘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고른 그 원소 홀수가 1개였을 때, 2개였을 때, 3개였을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가지고 했을 거야. 그러면 가로 시작하든 나로 시작하든 바로 시작하든 어쨌든 답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용도 구조 판단만 제대로 한다면. 이해가 되나요? 재준 이해되니? 이거 다 썼죠? 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너네가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우리가 수능에서 확통이 어렵게 나온다면 아마도 28번, 30번 킬러가 중복조합이랑 조건부 확률일 거야. 그쪽이 어렵게 내기 제일 좋거든.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기가 제일 좋아서 아마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수능 킬러 파트 중 하나로 생각을 하면 돼. 또 질문. 이제 빈칸 말고 질문 없나요? 그냥 하나만 더.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래 너가? 해보시겠네 그러면? 야, 빈칸 하나도 안 풀었냐?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자, 빈칸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봐줄 것 같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야, 빈칸 풀어는 본 사람 손? 건드려는 본 사람? 한 명? 은호 하나, 수환이 하나. 수환이 빈칸 건드려봤니? 안 건드려봤어? 혜인이는? 안 건드려봤어?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뭘 해줄 텐데 한번 골라봐. 뭐 듣고 싶냐? 골라봐. 설명해줄게. 한 3문제, 4문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90, 7번. 자,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자.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할 겸 가용 18번. 자, 공부할 겸 밑에 빈칸 안 보고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 이 해설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는 18번이면 웬만하면 이 빈칸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또 모르죠. 모를 수도 있고. 4개의 비어있는 상자 A, B, C, D가 있다. 각각의 상자에 최대 5개 봉을 넣을 수 있을 때 최대 5개? 좀 짜증나네. 내 상자에다가 N개의 봉을 넣을 거래요. 근데 N이 1 이상 20 이하니까 1개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20개 다 넣을 수도 있어.
그 n개봉을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겠대요. 그때 내가 다 구할 필요는 없네. f 13, 14, 15만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n이 13일 때 있는 경우의 수 구하고 14일 때 구하고 15일 때 구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제일 적은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F13 먼저 계산을 해볼게. 1번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n을 정하고 and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n 값이 이제 13일 때 해볼게요. 자, n이 13이면 지금 네 상자가 있고요. 사탕이 몇 개 있다 생각하면 된대. 13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아무런 제약, 지금 어떤 제약이 문제냐면은 얘가 문제인 거지 지금. 저 조건이 없었다면 이거 담는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4H 13은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조건이 문제인 거야. 따라하세요. 6개 이상은 6개 이상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분배를 할 때는 이상, 이하 누구는 다루기가 존나 편했을까? 이상은 다루기가 더 편해요. 따라하세요. 5개 이상 5개 이상은 어떻게 하면 돼? 5개 주고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단 말이야. 1 이상 1개 주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하는 구하기가 까다롭지만 이상은 구하기 편해.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5개 이하. 최대 5개, 5개 이하야. 그럼 내가 이하를 구하기 힘드니까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을 몇 사건을 뒤집어서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6개 이상인 상자가 몇 개일지로 케이스를 나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6개 이상인 상자가 최대 몇 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여기 6개 하면은 13개밖에 없는데 그럼 3개가 동시에 넘치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난 따라서 2개 넘칠 때? 1개 넘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보자. 이거는 빈칸도 여기도 똑같이 풀었을 것 같네.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요. 넘친 상자, 6개, 6 이상으로 할게요. 6 이상인 상자를 상자 개수를 정하고 그리고 그 상자 어떤 상자일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다음 남은 거에 분배.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분배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6개 이상인 상자가 최대부터 갑시다. 최대 몇 개였죠? 확인해보니까 2개였죠? 그냥 얘도 2개네. 15개밖에 없잖아. 66은 되지만 66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만약에 F20이었잖아? 그러면 몇 개 넘치는 것도 되네. 3개는 666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 3개 전부 다 3개 넘치는 건 불가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최대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자, 2개 일단 1개 일단 수용도 보조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최대. 알겠습니다. 자, 2개가 넘치기로 했어요. 따라서 누가 넘칠지 정해주면 되겠죠? 몇 시면? 4시. 따라서 고정하고 뭐간다? 나는 얘네들이 넘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몇 개씩 주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6으로 쓸게요. 그럼 12개를 빼야 돼. 뭐야?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네? 그럼 분배할 때 하나만 분배하면 끝나네요. 몇 가지? 4가지. 2가지 하면 안 돼. 얘 또 받아도 되는 거야. 따라서 6개? 이상이 몇 빼야 되니까 7개 돼도 되니까요. 얘도 포함해서 넷한테 남은 하나를 분배하는 게 돼야 돼. 자, 그럼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쉽네? 뭐야? 6개 이상인 상자가 1개일 때 하면은 여기 6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남은 게 이렇게 몇 개? 7개니까 자유분배하면 문제가 생겨. 왜냐면 우리 분명히 몇 개만 넘치게 하기로 했는데 1개만. 근데 이제 남은 게 몇 개라서 7개라서 이렇게 몰빵 돼버리면 어떡해. 그럼 따로 6건을 또 처리를 해줘야 되겠군 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정신이 안 들어요. 정신 들어요. 네, 화이팅. 자, 그럼 상자 고릅시다. 넘칠 상자. 다시 A가 넘쳤다고 전제를 깔게요. 자, 여기 6개 담았어. 그러면 자유분배하는 거에서 2개 있고 다른 애가 넘치는 걸 뺍시다. 그러면 자유분배하면 몇 H면?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넘치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얘 좀 귀찮아지죠? 왜냐면 누가 넘칠지도 계산을 해야 돼. 넘치면 안 되는 애가 넘치는 경우는 2개가 동시에 넘치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넘치게 되는 게 여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30 누가 넘칠지를 정하고
네, 얘가 넘쳤다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 몇 개 주고 시작해버리면 돼? 6개 주고 시작해버리면 돼. 그럼 나도 몇 개를 분배하면? 한 개를 분배하면 몇 가지? 이렇게나 변사건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자유분배 6개 준 다음 남은 7개 자유분배 했는데 분명히 한 개만 넘치게 하기로 했는데 2개 넘친 경우가 생겨. 그래서 2개 넘친 경우를 센 거예요. 누구도 같이 넘쳤는지를 정하고 걔도 넘쳤을 때의 경우의 수를 그래서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빈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 논리 판단만 한번 해보고 똑같은 거 바로 넘어가고 아니면 좀 얘기를 해봅시다. 똑같은 것 같아요. n이 13인 경우 5개씩 20개가 들어있는 내상자에서 다른데? 아우 이런 따라하세요. 빼겠다. 이 새끼가 빼겠다로 해도 되는 거네. 이런 발상이 있구나.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총 공이 최대치로 꽉꽉 채워 넣는 거야. 최대치로 꽉꽉 채워 넣으면 몇 개씩 다 채워 넣고 5개씩 다 집어 넣어.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 뺄 때도 문제가 되는데 5개밖에 최대 5개밖에 못 빼잖아. 아 이거라서 괜찮구나. 이 논리는요 참고로 이 문제에서 하는 발상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또 존나 복잡해져요. 왜냐면 F6 하면은 20개 일단 먼저 담아놓고 6개만 남으니까 몇 개를 빼내야 돼? 14개 빼야 되는데 하나에서는 14개 뺄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얘는 13, 14, 15라서 20개 집어넣어? 얘도 처리를 해야 되네? 얘는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몇 개를 빼내면 되는 거니까 5개 빼는 거 하나에서 5개 빼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럼 4H5 하면 될 거예요. 빼낸다는 걸 이제 X를 줘서 상쇄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자, 이 친구부터는 좀 케이스를 잘 따라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하나에서 몇 개 빼는 게 안 되니까 6개 빼는 게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발상도 봤는데 뭐야 이 새끼 이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빼기 이렇게 했죠? 4H6 한 다음에 6개 빼내세요 한 다음에 뭔가를 빼냈죠? 요것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 뒤에 다 못 들었어. 들었어요.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6개를 빼야 돼요. 20개, 5개씩 다 해서 20개 담아놓은 다음에 6개를 빼야 총 14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뺄 거야? 4H6 하면은 총 합쳐서 6개를 빼내는 거야. 근데 하나에서 몇 개를 빼는 게 안 된다 그랬어. 6개 빼는 게 안 돼. 그러면 4H6의 경우의 수 중 하면 안 됐을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것이다. 4가지가 있었어. A에서 몇 개 뽑는 경우 6개 안 됨. 빼기 1. B에서 6개 안 됨. 빼기 1에서 몇 가지를 빼낸다. 4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 논리야. 근데 얘는 좀 더 13은 좀 더 귀찮겠죠. 아씨 7개를 꺼내는데 그러면 일단 몇 H 몇에서 4H7에서 하나에서 몇 개 다 뽑는 경우 빼버리고 하나에서 7개 다 빼는 거 배제하고요. 그 다음 몇 개 6개 1개 이렇게 따로 해서 빼면 돼요. 하나에서 7개 다 빼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하나에서는 6개 하나에서는 1개 이렇게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4개 중 하나 골라서 6개 남은 3개 중 하나 골라서 1개 이렇게 빼는 게 안 되는 케이스였을 테니까요. 네, 그런 논리죠. 발상은 되게 경험으로 가져가기 좋네요. 자, 그 다음 또 빈칸 설명 듣고 싶은 거 하면 대충 쓱 훑어보고 말해주세요. 지금 1등급의 빈칸이 없네. 다 중복조합 92번? 자, 92번도 한번 이거 안 보고 한번 볼까?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X에는요 1, 2, 3, 4, 5, 6이 들어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니까 정역 공역에 어디 6개씩 들어가 있고요. 합성함수의 치역 원소 개수가 5개인 F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굳이 빈칸을 냈어야 될까? 나열이라서? 자, 봐봐. 합성함수라는 거는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어떤 의미냐면, 봐봐. 내가 4개만 있다고 칠게.
자, 여기서 만약 이렇게 골랐다고 치세요. 그럼 얘가 이제 따라서 F의 치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골라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 합성 F, F5F의 치역을 구할 때는 얘네 넷이 이 세 개를 골랐지. 그 다음은 얘네 셋이 고른 것만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럼 예식 이렇게 말고 이렇게 예식을 이렇게 예식을 들어볼게.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F의 치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였겠지만, 근데 F5F의 치역은 누구만 골라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봐. 이 네 개가 세 개를 골랐는데, 세 개가 갑자기 네 개를 고르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얘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4가 고른 걸 대제라. 이렇게 돼버리면 더 많아질 수는 절대로 없는 거야. 따라서 같거나 적어진다.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자,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몇 개일 때라고 했어요? 5개. 근데 지금 원소가 총 몇 개야? 6개.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F 했을 때 치역 원소가 6개. 그대로 6개 나와. 근데 그 6개가 또 골랐는데 몇 개가 된 경우? 5개. 근데 그건 해보면 불가능해. 왜냐? 6개를 골랐잖아? 그럼 처음 그 1, 2, 3, 4, 5, 6이 한 번 더, 다 같이 한 번 더. 그러니까 또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만 해. 6개가 나와야만 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6개가 몇 개를 고르고 5개를 고르고 그 5개가 5개를 고르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5개가 5개를 골랐다? 따라서 1대1 되는 거야. 1대1 되는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원소당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5개를 골랐다? 안 겹치게 골라야 돼. 겹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졸려? 아니 진짜 이해는 잠깐 다른 거예요. 질문하세요. 처음에도 그 F고 두 번째에서도 F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6개에서 5개가 되고, 네. 근데 또 5개에서 또 다른 5개가 되는 거예요. 네, 될 수 있는 거죠. 해보면 되나요? 그 케이스가 여기 그러면 4개, 3개, 3개를 보여줄게. 4개, 3개가 이렇게. 이 3개 최종적으로 선택된 얘네들이 뭐 이런 느낌이 돼요. 그렇게 이런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 이거는 너네가 함수 대응을 많이 해보면 익숙해질 텐데 모르면 다 해봐야 돼. 그냥 이런 기출 문제 풀자 너네가 하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얘는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6개가 몇 개를 고르고 5개를 고르고 그 5개가 몇 개를 또 골라야 돼? 5개니까 이 5개는 어떻게 대응시킨 거예요? 1대1 대응시킨 거야.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이 F의 치역, F5F 말고 F의 치역 얘 원소를 정하고 그 다음 배제당할 하나를 나머지 하나 그럼 배제당하기로 한 거겠죠? 그렇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F 이렇게 하면 이거 F 정역 하면 이게 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X 원소들이 F라는 대응 규칙에 의하여 선택한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먼저 정할 거야. 자, 여기 경우의 수, 이 원소 개수는 몇 개인 건 아까 얘기를 했어요. 5개니까 6개 원소 중 몇 개 골라주고 누굴 고르든 상관이 없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가 선택이 됐을 때 그 다음 1, 2, 3, 4, 5가 1대1 대응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 자, 그런 다음에 엔드 F 하고요. FX 이 대응을 정할게요. 대응 얘 5개를 잠깐 이게 아니잖아. 이거 원소라고 해. 얘의 치역의 원소를 정하고 그다음 이건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 집합으로 대응시키겠다. 또는 이제 F5F를 정하고 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대응시키겠다라고 하면은 5개가 5개 1대1 대응으로 골라야 되죠? 이건 무조건 고정이네.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요? 순서 섞여도 상관없는 거잖아. 증가, 감소 이런 게 아니잖아요. 3개, 1, 2, 3, 3개면은 얘가 3 중 하나, 얘가 남은 몇 개 중 하나? 얘가 남은 몇 개 중 하나? 그래서 1대1 대응은요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는 5개였으니까 몇 팩? 5팩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인데 처음에 F도 그러면 그거 따라서 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봐봐. 일단 나는 얘네 6개가 얘네들을 골랐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5개를 고른 상황으로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럼 이미 요 5개가 요 5개를 골라줬어야 되고 얘는 요 5개 중에 하나를 따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가 대응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패. 그다음 얘가 고른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5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너무 쉬운데 그러면? 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수능 19번인데 나영이라도 이거 외워서 없나? 와! 달라! 뭐야 왜 달라? 뭔가 여기는 좀 달라요. 자 F의 치역과 F 오브 F의 치역을 각각 A, B라고 하자. NA가 그러니까 NA는 이제 여기서 골라진 이걸 NA, 얘는 A, B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인 거야. NA가 6이라면 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6개가 몇 개를 그대로 다 골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6개를 다 고른다면 이에요. 그럼 그 다음 6개를 또 몇 개를 고르니까 6개를 고르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B의 원소 개수도 6개여야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걸러냈죠? 이거 안 된다고? 오늘 질문. 저기서 나온 거. 안 된다. 그러므로 NA가 5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NB가 6이 다 6이라서 된다가 아니라 6이다. 아닙니다. 6이다. 왜냐면 NB가 몇일 때를 찾는 거야 지금. 어디? NB가 어디 때를 찾는 거니까. NB 6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A가 NA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이하라면 4 이하라면 가정을 한 거야. 걸러내는 뒤로 걸러내는 거야. 4 이하로 가정하면 그러면 그 다음 골라진 것도 최대 몇 개다? 최대 4개밖에 안 돼요. 4개 이하로 나와야 돼. NB가 4 이하다가 되니까 NB가 4 이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NA가 몇일 때면 된다. 5일 때면 된다. 이렇게 걸러낼 거예요. 자, 그때만 생각하자. B는 A일 때만 생각하자. 자, 그래서 NA는 5인 여기 이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요 A를 고르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원소 중 6개 원소 중 몇 개를 골라서 5개 골라서 너네가 A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몇이면 65. 이게 가네요.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여기 선택한 A 원소들에 대하여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배제당할 얘를 말을 하는 거죠. 이거 K라고 하면 NA가 5이므로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A의 FK를 선택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FK를 선택한다는 건 K가 누구 고를래를 말을 하는 거죠? 몇 가지? 5가지. 이게 나. 이게 나. 자, 그럼 저것만 남았네. 5패만 남았네. A 때 돼요. 다음 뭐 했는지 봅시다. 그래서 A의 원소 5개를 A1 빼기 5까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둔다면 1대1 되는 개수랑 똑같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1대1 되는 개수랑 똑같다. 몇 패? 5패. 그게 다예요.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죠? 굳이 빈칸으로 낼 만한 이유는 없는 문제긴 한데 이게 빈칸 아니었으면 차라리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막 무슨 부분집합 나오고 막 원소 나오고 막 갑자기 막 원소 나열법 앞에서 막 나오고 이러니까 눈 돌아가가지고 좀 겁먹어서 좀 해가지고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나요? 근데 시험 때는 당연히 빈칸을 읽으면서 가야겠지.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빈칸 안 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막힐 때까지 해보고 막히면 이제 그때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하고 빈칸 보는 게 공부 효율이 되게 좋아.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고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10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래요? 빈칸? 선착순이야. 아무나 들어오세요. 빨리 어? 99? 네, 이것도 한번 안 보고 해봅시다. 가형 20번이면 좀 빡셀 수도 있는데 3월이니까 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 보자.
야, 근데 그림 나오는 거 좀 원래 짜증나죠? 가로로 n개, 세로로 2개. 세로로 무조건 2개로 고정이네. 총 2n개 정사각형을 이어 붙인대요. 이 중에서 3개만 검은색으로 칠할 거예요. 총 2n개 중 3개를 검은색 칠할 건데 검은색끼리는 서로 이어붙지 않게 칠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했다 그러면 검은색끼리 이웃하지 않았다. 야, 이거 색반전돼서 지금 달라 보이는 건가? 잠깐만, 누가 검은색이야? 흰색이 검은색. 아, 우리 요걸 검은색으로 생각, 얘 흰색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흰색 2개 지금 이웃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앞뒤로 이제 앞뒤로 흰색이 이웃해서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된다. 전 n이 몇 이상일 때, 6 이상일 때 검은색 뭐야? 이거를 굳이 빈칸으로 냈어야 될까요? 저 6이 일반화를 시켜서 하라고 했구나. n은 6 이상이 되니까 SN을 구하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옵션은 그냥 n개 이렇게 놓고 일반화된 상태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야. 그냥 안 된다? 그럼 n의 최소값 몇 이상이라 그랬죠? 6 이상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해보면서 규칙을 발견해 나가서 그럼 이렇게 되겠고 하고 일반화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6일 때만 한번 해보고 바로 일반화 해보면 어떨까? 자, 6일 때라면 이제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중에 몇 개를 색칠하겠다? 3개를 색칠하는데요. 색칠하는 애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칠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 하는 경우가 빼면 이웃하는 것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막 칠하는 거 경우에서 바로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ENC 3 여기서 12C 3을 하면 되는 거죠. 3개 칠해 한 거지. 이 중에서 이제 빼기하고 이웃하게 칠해지는 것만 뭐 해주면 빼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케이스를 좀 나눌 것 같은데 따라 3개가 일렬로 이웃할 때, 그 다음 따라 3개가 기역자로 이웃할 때, 기역 또는 이웃자로 이웃할 때, 그 다음 이제 따라서 2개만 이웃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 같아요. 2개가 이웃하는 것도 2개가 양옆으로 이웃할 수도 있고 세로로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개 케이스 따로따로 해서 다 뺄 것 같아요. 한 번에 처리하기 좀 힘들 것 같거든. 여기요. 그냥 바로 일반화 바로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일반화 니네가 해. 그러면 어차피 그냥 이걸로 할 수 있으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일렬로 이웃한 경우를 다 빼버릴게요. 일렬로 이웃하면 여기 3개일 때부터 쭉쭉쭉 가서 여기가 첫 번째일 때랑 얘가 첫 번째일 때까지니까 총 n개였다면은 경우수 몇 개였을까? 얘부터 얘까지면 얘 2배인 거잖아. 몇 가지 경우수가 나오는 거야? n만 2개의 경우수가 나오겠죠. 첫 번째가 얘일 때, 첫 번째가 얘일 때까지 하면은 얘부터 얘까지 n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일반화된 상태였다면 n-2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겠죠? 자, 그리고 아랫줄도 있잖아요. 아랫줄도 똑같겠죠? 곱하기 2 해주고요. 자, 그럼 내가 뭘 센 거냐면 따라하세요. 일렬로 3개가 이웃할 때 3개가 이웃할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3개가 이웃하되 일렬로 하나, 그 다음에 세로로도 하나 이렇게 이웃한 걸로 생각을 할게요. 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렬로 2개 이웃한 거 먼저 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일 때부터 이렇게일 때까지 하니까 몇 개 나올까요? 여기서는? 5개. n-1개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기역자 또는 미역자니까 하나를 더 고른다면 몇 개 중 하나 골라주면 돼요? 2개 중 하나 고르면 돼요. 이렇게 골랐을 때도 몇 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그래서 이제 아래쪽 2개 위에 하나 할 수 있죠. 곱하기 2만 따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다면 일단 여기 2개 고른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둘 중에 하나 고른 경우에서 2, 그리고 위아래 바꾼 것도 있으면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다른 3개가 이웃할 때 끝난 거야. 자, 이제 몇 개만 이웃할 때? 2개만 이웃할 때. 자, 그럼 2개가 이렇게 이웃할 때로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웃할 때부터 쭉쭉쭉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네 둘 이렇게 이웃했어. 그러면 여기만 안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개 빼고 다 골라도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 있을 때는 몇 개 빼고 다 골라도 돼? 5개 빼고 다 골라도 되죠? 여기 있잖아. 몇 개 빼고 골라야 돼? 4개 빼고 다 골라야 돼. 아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빼고 다 골라야 돼.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그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랑은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 수용도 구조를 나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고백 써도 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를 기억할 수도 있겠죠. 위아래 기억하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답은 무조건 나올 건데 한 번에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일반화는 끝났을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뭐야 이게? 첫째 줄에 있는 타일. 얘는 이렇게 했네. 윗줄에 칠할 개수를 정하고 엔드 이렇게 갔네. 위쪽에 제일 적게 칠한다 몇 개? 0개. 아래 다 칠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0개부터 제일 많이 칠한 윗줄이 몇 개? 3개. 3개 다 위에 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0개 칠할 때랑 위쪽에 3개 칠할 때랑 어떻게 어떨까? 같겠죠? 그러면 K가 0, 1, 2, 3 했는데 0, 1, 2, 3일 때는 무슨 법칙? 고역칙. 1일 때 2일 때도 무슨 법칙? 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곱하기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3개일 때는 뭐 위에 3개, 위에 0개를 칠한다? 아래 다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끼워넣기로 했을까? 그러면 봐봐. 동그라미 X라고 생각을 해볼게. X 3개를 칠해야 돼. 한 줄에다가. 근데 얘네끼리 뭐 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에 동그라미 하나씩 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를 넣어? N개였는데 지금 5개 뺐죠? N마 5개를 쓰면 얘를 첫 번째 X 왼쪽 4, 2, 4, 2 이쪽 해서 몇 개 접시에? 4개 접시에 몇 개를 N마 5개를 끼워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왜? 3H N마 3이요. 3H N마 3 뭐지? 1 그만 얘기할 하나 칠할 때구나. 여기를 보자. 여기 한 번에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 하나를 칠한다면 위 하나일 때 둘째 줄에 있는 거 2개. 둘째 줄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위에 줄 칠하고로 가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계산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둘째 줄에서 겹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칠해주고 그 위에 칠하지 않고 하면 되니까 엠마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희가 판단을 해보시고요. 막상 같이 이렇게 보면 또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빈칸은 차근차근 얘의 의도를 너네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세팅일 수 있으니까 과정을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볼래? 하는 걸 생각하고 잘 읽어보세요. 왜 못하겠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도 해야지. 할 수 있어.